안녕하세요. 직영솔로텍의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6-5인 조립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도를 도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열어서 분해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여신 후에 분해를 하기 위해서 도구 탭에서 환경 그룹에 있는 ERA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ERA 환경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패스파인더에서 단면 뷰를 켜고요. 자, 분해를 하기 위해서 분해 그룹에 있는 분해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분해할 파트를 선택을 합니다. 커버랑 오일실, 기어, 와셔, 멈춤링까지 선택을 하고 자, 수용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본체 파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체 파트의 앞쪽 면을 선택한 뒤 그 면으로부터 어느 쪽 방향으로 분해를 할 건지 앞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은 분해 옵션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를 균일하게 전개를 선택하시고 제가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커버, 오일실, 기어, 와셔. 자,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하고 자, 분해 거리 값은 40을 입력 후 분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분해 명령 이용해서 이번에는 4개 볼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수용 누르고 그 다음에 커버 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커버 파트의 앞쪽 면을 선택하고 자, 이 면으로부터 앞쪽으로 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을 지정을 해주고 자, 분해 옵션을 이번에는 한 단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에 자, 분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볼트가 분해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 수정 그룹에 있는 컴포넌트 드래그 명령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 4개의 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 버튼 누른 후 어느 축으로 이동할 건지 X축을 쭉 잡게 되면은 잡고 움직이면 X축으로만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컴포넌트 드래그 이용해서 이번에 3개의 파트를 선택을 하고 수용 버튼 누른 후 어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지 축 한번 선택하고 쭉 움직이면 X축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해 놓고 제가 볼트도 약간 수정을 할게요. 이동할 거 선택하고 축 선택하고 이동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분해 버튼 명령어 이용해서 자, 베어링과 오일실 커버까지 선택을 하고요. 역시 수용 버튼 누르고 자, 본체 파트 선택하고 어느 면을 기준으로 분해할 건지 기준이 된 면 선택하고 방향성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균일하게 전개를 이용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해해 주시면 역시 분해가 완료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트 4개를 선택을 하고 자, 커버 부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분해를 한 단위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파트도 동일하게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분해 이용해서 자, 부시를 이 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한 60만큼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가이드바도 한 180만큼 하고 링크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방향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핀도 링크를 기준으로 앞쪽 평면으로부터
앞쪽으로 일단은 한 40만큼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역시 이 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체 어셈블리가 분해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구성 그룹에 있는 화면 표시 구성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 만든 이 분해도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 만들기 이용해서 제가 분해도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셨으면은, 자, 이제 ERA 닫기를 해서 다시 어셈블리로 가신 후에, 자, 이제 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만들기에서 활성 모델에 도면하게 되면 지금 열려져 있는 이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바로 도면을 뽑으실 수가 있죠. 자, 확인을 하신 뒤에 명령 모음창에서 이제 도면뷰 마법사 옵션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화면 표시 구성을 이용해서 저장해둔 분해도 목록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해도를 선택하고 확인해서 도면뷰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도면뷰를 선택해서 뷰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자, 분해도가 배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등각뷰를 하나 뽑기 위해서 뷰 마법사를 이용해서 전체 어셈블리를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등각뷰를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율을 조정을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뽑도록 할게요. 자, 이 등각뷰는 역시 모서리로 쉐이딩으로 해서 뷰 업데이트 버튼 하게 되면은 변경이 되겠죠. 자, 다음 등각뷰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 뷰 마법사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도면뷰 레이아웃에서 자, 사용자 정의 버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아까 등각뷰와 반대 방향으로 자, 이 형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역시 뷰의 배율을 변경하고 자,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뽑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쉐이딩 하지 않음으로 변경을 할게요. 자, 이렇게 뷰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할 작업은 파트 리스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파트 목록을 선택을 하고 이 분해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자, 파트 리스트와 도면 뷰에 대한 요 풍선 등이 자동으로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도면 뷰가 커서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뷰의 배율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풍선 기능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리스트의 등록 정보에 들어가면 풍선이라는 탭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이 풍선 탭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풍선 같은 경우에는 파트 리스트를 표현하기 전에 풍선을 배치하기 전에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요. 제가 예를 들어 잠깐 어셈블리 하나를 뽑아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트 목록을 선택해서 배치를 하기 전에 등록 정보에 가시게 되면은 풍선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풍선의 크기라든지 높이, 모양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아래 보면 패턴이라고 해서 풍선을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배치를 할 건지 총 6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외곽선 하게 되면 이제 외곽선 모양대로 풍선이 나오게 되고 제가 뭐 윗면으로 해볼게요. 자, 윗면으로 뽑게 되면 자, 풍선이 윗면으로 쫙 정렬돼서 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딱 표현이 된 거는 이 정렬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트 리스트를 뽑기 전에 풍선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뽑게 되면 자동 정렬, 이렇게 풍선이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정렬 라인을 선택을 하면요, 이런 명령 모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석 그룹에 주석 정렬 모양 표시 숨기기라고 있죠?
이거를 선택하면 정렬 라인이 숨겨지게 되고 다시 선택하면 표시가 되겠죠. 자, 이 주석 정렬 라인 명령 모음장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석 모양의 유형과 간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지금 이 풍선을 움직이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Alt키를 꾹 누르면서 풍선을 빼면 그 라인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만 다른 정렬을 만들어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주석 그룹에 있는 주석 정렬 모양을 이용해서, 자, 만약에 제가 열기를 하고요, 비균일로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마우스를 올려두게 되면 이 두 개의 포인트에 정렬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열기라는 거는 이렇게 라인이 열려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균일이라는 거는 이 간격을 뭐 이제 균일하게 할 건지 비균일하게 할 건지 그 값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닫기로 해볼게요. 닫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선택하고 하면은, 자, 이런 형태, 스케치가 닫기, 닫아진 형태로 정렬 라인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하면 뭐 균일하게 되면 이 사이 간격을 모두 균일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에요. 역시 주석 정렬 모양 숨기기 하시면 라인이 숨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풍선은 파트리스트 뽑기 전에 수정해야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트리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파트리스트를 선택하고 등록 정보에 들어가신 후에, 자, 열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열이 이제 현재 이 파트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할 이제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거를 뭐 열 삭제해서 뺀다던가,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열 추가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또한 파트리스트에 대한 열의 폭 조정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뭐 아이템 넘버의 폭을 질량, 수량에 대한 폭을 이제 변경하겠다. 10으로 하게 되면, 자, 수량에 대한 폭이 이렇게 좁아드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수직셀을 동일한 값과 병합, 요거를 누르게 되면 같은 값은 이렇게 병합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 형식을 뭐 중심으로 배치하면 값에 대한 정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리스트를 딱 뽑으실 때 위쪽에 명령 모음 창을 보게 되면 활성으로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면에 대해서 아이템을 이제 아이템 번호를 공유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동 풍선 주석이라는 거는 이제 어셈블리 뷰에 파트리스트를 뽑음으로써 자동으로 풍선을 배치를 할 것인지 그거를 말하는 거고, 목록 배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옵션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풍선만 사용할 경우에 파트리스트는 생성되지 않고 풍선 주석만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다음에 여기 등록 정보는 이제 파트리스트에 한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트리스트에 대한 이런 등록 정보를 수정을 하면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셔야지만 그 수정된 값을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원하는 그 스타일을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그 리스트가 여기에 바로 뜨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도면표를 뽑을 때 그 리스트 저장 옵션을 선택해서 바로 파트리스트를 뽑으시면은 제가 저장한 값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파트리스트에서 다시 등록 정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열이라는 탭에 여러 가지 제가 파트리스트에 표현할 등록 정보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고, 일반 탭에서는 뭐 테이블의 크기나 배치 옵션 등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장된 설정은 제가 변경한 값을 저장해서 쓸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뭐 최대 데이터 행수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 파트리스트의 이제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대 행수를 10으로 하게 되면 10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 테이블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요런 크기를 조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 리스트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위치, 만약 고정된 지점에 항상 파트 리스트가 나온다 하면은 그 위치 값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제목 탭은 이 파트 리스트에 대한 제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열 데이터. 데이터는 지금 현재 파트 리스트 나와 있는 데이터 값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행삽입, 열삽입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 탭은 이제 파트 리스트의 그 정렬 방식을 설정을 하는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룹은 이제 그룹할 열을 선택을 해서 그룹의 머리글 정의도 가능하고요. 옵션에는 여러 가지 파트 리스트, 부품 리스트에 관련해서 등록 정보가 나와 있고 아이템 번호와 컴포넌트 유형 그런 거를 이제 파트 리스트에 표현할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풍선 주석이 없는 아이템 마크라고 해서 자, 이런 별 표시가 있는 거는 현재 풍선이 나와 있지 않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이템 번호. 여기서 아이템 번호를 입력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자, 그다음 목록 컨트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최상위 목록, 원자 목록, 분해 목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 목록을 하게 되면요. 이 어셈블리에 이제 상위 목록만 나오게 되고 원자 목록은 이제 이 어셈블리에 딸려 있는 모든 파트가 표현이 되고요. 아래 분해 목록은 어셈블리에 딸려 있는 파트와 서브 어셈블리들이 모두 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분해를 하고 분해도를 도면으로 불러와서 파트 리스트 뽑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ERA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